반갑습니다. 엄마형태 홍성삼입니다. 이번 영상은 굴뚝을 설치하면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하나는 연기를 배출하는 환풍기 팬이고 다른 하나는 연기의 양을 조절하는 댐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설치하는 구들쟁이는 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업자에게 구들 시공을 의뢰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많이 도움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구들의 어원과 굴뚝의 기능의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여 주세요. 이번 영상의 내용은 구들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들의 연료율을 이해하려면 장작의 열량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장작의 열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장작의 열량 내용은 현장 일을 해온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몇 년 전 구들을 시공해 드린 건축주님 중에 어떤 대학 연구실에 계셨던 분께서 계산해 주신 값입니다. 그분께서는 장작의 열량을 이렇게 계산해 주시더라고요. 수정과 건조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장작의 기준은 길이가 2자 60cm, 지름이 1자 30cm의 장작을 4등분하게 되면 장작 1개당 열량값이 7,500칼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장작의 한 개의 값을 기준으로 저희가 시공해드린 구들에 그 건축주님께서 직접 사용해서 경험치입니다. 이 기준으로 6개의 장작을 넣으면 구들방의 온기가 3일 정도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6개 곱하기 7,500칼로리 총 45,000칼로리로 구들방의 온기가 3일 간다는 뜻이겠죠. 이 이후 저희는 구들 사용법을 설명드릴 때 1일 장작의 소유량을 6개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구들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생활 패턴이나 사용 스타일에 따라 가감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찜질을 좋아하신다면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또는 아궁이에 매일 불을 들이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조금씩 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한 번에 많이 넣어야 하는 등 개인마다 사용 방법이 다를 수 있어 가감을 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공한 구들도 같은 조건의 구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떻든 저희도 구들을 놓을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떤 아궁이는 1100도, 1200도, 1280도 등등등 있으니까요. 구들이 잘 시공되었다면 아궁이 온도가 이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1100도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들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장작을 조금 넣어도 3일 간다, 일주일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그 조금의 기준이 궁금하여 열량값을 계산해 드렸습니다. 즉 구들은 정직합니다. 구들은 아주 정직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정직함은 구들 시공 시 약간의 실수나 미비함으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0의 열량이 들어가서 100의 연료율을 얻기 위해서는 시공되는 구들의 구조가 완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구들이 있을까요? 저희도 시공할 때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0의 열량이 들어가서 110, 120 얻을 수 있는 구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신과 같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즉, 한 번의 연소로 일주일 동안 온열이 유지된다면 그 한 번의 연소량, 장작량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땔감을 많이 넣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들 하면 대표적인 구들이 7불사의 아짜방 구들입니다. 한 번 불을 지피면 석 달 열흘, 100일이죠. 100일을 간다는 구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짜방 구들의 땔감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지게로 쥐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구들을 시공하면서 작은 실수가 하나씩 모여서 100의 열량은 얻을 수 없고 점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연기 배출기, 팬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팬을 사용하면 강제로 열을 배출합니다. 열을 배출한다. 당연히 연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팬을 사용하면 처음 불을 붙일 때는 빠르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장작 사용량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팬을 사용하는 순간 구들의 연료율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구들 시공 업자 중에 굴뚝에 팬을 설치해야 하는 업자는 그냥 걸으세요. 견적이 저렴해도 걸으세요. 무엇보다 구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구들을 배우면서 또는 연구하면서 시공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기의 배출량을 조절하는 댐퍼입니다. 댐퍼는 재진기, 흡진기라고 하는 것으로
산업 여러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더라고요. 특히 음식점, 닥트 공사에 사용되는 기구이기도 하고요. 이 댐퍼를 설치하는 배경을 생각해보면 시공자나 사용자의 욕심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10가지 모두 빼앗고자 하는 생각이지 않을까요? 이 또한 과유불급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순간 구들에 연기 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배연을 인위적으로 막았으니 구들장에 모여있는 연기가 어떻게 될까요? 틈을 찾고 찾아 헤매다니겠죠. 그 틈이 방 안으로 연결되었다면 연기가 새고 일산화가스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댐퍼 설치로 연기 셀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인터넷에 황토방 사고로 검색해보세요. 올 봄에도 강원도 소방관 두 분이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구들방에 연기 새는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구들방의 연기는 시공하는 저희도 항상 신중하고 엄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항상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구들을 배우면서 구들 시공을 직접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만약 구들 학교에서 구들을 배워서 직접 시공했는데 연기가 새서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구들을 배워서 시공한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혹시 구들 교육을 한 구들 학교는 전혀 책임이 없을까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구들 난방 문화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기 새는 구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연기 새는 구들은 연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연기 냄새가 난다면 연기가 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들방에 연기가 팡팡 새는 것은 화재이고요. 두 번째, 연기는 방 가운데보다 벽면과 맞닿는 구석에서 대부분 나타납니다. 이 구석 부분의 장판지를 확인하여 끓림이 보이면 연기가 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의 콘센트 구멍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제시한 부분 정도만 확인하셔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구들방 건물 외벽 하단 부분, 즉 고막이 벽에 연기가 샌 자국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특히 굴뚝이 나온 자리를 확인해 보세요. 간혹 방 내부가 아닌 건물 외부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샌다면 이렇게 검게 그을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들에 연기가 샌다고 판단되면 구들 사용을 중지하고 꼭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기가 새는 구들 수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간혹 구들에 연기가 샌다면서 실리콘, 도배, 황토 미정 등으로 막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연기는 구들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체하여 재설치해야 합니다. 건강한 구들 문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구들방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절대 굴뚝에 연기를 배출하는 팬과 연기의 배출량을 조절하는 댐퍼, 이 두 가지 흉물스러운 것을 설치하지 마세요. 혹여나 굴뚝 팬이나 연기 조절 장치,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업자가 있다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업자를 피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